오늘은 시장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시장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을 할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가장 중요한 게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도 얘기했듯이 주식은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아무리 잘 벌어도 많이 잃으면은 주식을 왜 해요? 돈을 지킬 줄 알아야지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뭐 하루에 막 10%씩 먹어도 다음날 막 10%씩 마이너스 나면은 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벌 때 벌고 잃을 때 안 잃는 게 적게 잃거나 안 잃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땐 적은 돈을 넣어서 뭐 매매해도 되고 시장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금액을 살짝 늘리고 매매를 하고 그러니까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매매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소액으로 스캘핑하고 저는 시장이 좋고 뭐 테마에 시장이 안 좋아도 테마에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스캘핑 이외에도 추세 매매를 좀 추세 단타 매매를 좀 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시장이 안 좋다고 추세 단타 매매를 안 할 이유는 없긴 한데 그래도 확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시장은 테마를 맞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도박을 걸 필요 없이 그냥 스캘핑으로 해서 뭐 소액만 벌고 뭐 편안하게 갖고 가는 시장이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수익에 만족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더 낫죠. 차라리 어떤 종목을 살지 기업을 공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러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윙주를 매매 안 하고 지금 시장에 단타를 하는 이유도 같죠. 스윙주 해봤자 올라가는 종목 별로 없고 단기적으로 하루하루마다 테마가 이동하는데 스윙주를 해도 큰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수로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뭐 몇 종목 있긴 한데 그 뭐 해지주라고 하죠. 그래서 단타고 스윙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수는 여기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업종 클릭해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을 보는 걸 추천을 해. 그리고 거래량 이거를 242평선으로 맞추세요. 현재 시가로 맞추고 일단 전 거래량부터 분석을 해요.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어떤지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1년 동안의 거래량보다 미달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거래 그 프로그램 매매로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상승을 하면서 근데 이런 시장은 뭐 개인들이 안 받아줄 텐데 누가 주식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도 안 들어올 거고 받아주는 주체도 점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축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추세가 상승을 한다는 뜻이고, 어느 일정 미만으로 거래량이 죽기 시작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윤봉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은 하락 추세를 하면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점점 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점점 줄죠. 고점이 뭐 차트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고점이 어때요? 고점. 여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폭락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고요. 이 평선 자체가 뭐 만족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년 평균 이하의 거래량이 웃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럼 주가는 흘러내리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일봉 차트를 일단 다 보셨으면 네이버에 뭐라 치면 되냐면 그 네이버에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네이버에 찍을 필요는 없죠. 뭐 키움도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시가총액 수가 나오죠. 여기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서 주가를 한번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은 얘네들이 바닥을 잡은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5월 30일 때부터 바닥을 잡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이 있죠. 그러면 5월 30일이 이때예요. 보시면 5월 30일부터 바닥을 잡았죠. 여기서 보시면 5월 30일부터 바닥을 잡고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고 제일 큰 거래량으로 상승을 할 땐 얘네들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도지 캔들 3개 나오면 도지 캔들 3개 나오고 뭐 음봉 2개 나오면 음봉 2개 나오고 양봉이긴 한데 도지 캔들 나오면 도지 캔들 나오고 거대한 음봉 나오면 거대한 음봉 나오고 도지 캔들 나오면 도지 캔들 나오고 이게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에코프로 BM이 그 코스닥이 에코프로 BM을 따라간다는 거죠. 에코프로 BM의 수급만 보면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부터 이것도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똑같이 240일 거래량으로 하고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일정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얘들이 기관들이 잠시 들어온 애들이죠. 여기 보시면 잠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슈팅을 한 건데 이 물량을 뚫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질까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매물대가 너무 많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1차로 올라갈 수 있는 매물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가 될 수 있냐면 1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이 사이밖에 없죠. 이 이상으로 못 가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 이탈만 없다면 이런 식으로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양봉, 음봉, 양봉. 거래량도 늘었기 때문에 내일은 주식이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양의 거래량이 확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도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애초에 테마 자체가 바이오주로밖에 다 안 움직여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단타 단타로 추세를 먹는 것보다 어, 뜨는 거를 스캘핑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일단 지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시 반등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반등이 지수에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끼쳐도 테마 자체가 살아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제가 뭘 보냐면 이걸 봐요. 이거 보시면 순매수를 일단 클릭을 해봐요. 수량을 보면은 천주, 여기서부터 천주가 여기까지 천주가 샀다는 거예요. 순매수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는 1200만 주를 산 거죠. 1200만 주를 샀죠. 여기 보시면 1200만 주를 샀잖아요. 개인. 외국인이랑 기관은 그만큼 팔았고. 여기서 금액을 볼게요. 이제부터 억 원으로 바뀌어요. 526억을 팔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수량은 많이 샀는데 금액은 더 팔았죠, 오늘.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면은 1200만 주를 샀는데 한 거는 526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량을 보고 일단 매수를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살았구나. 매도도 클릭해 보는 거예요. 이 정도 팔았구나.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순매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산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200만 주가 한 거예요. 사진 거예요. 개인. 일단 그걸 보시고 금액 눌러서 이제 매수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샀구나. 그리고 매도를 눌러봐서 아, 이 정도 팔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순매수만 보면 되지 왜 매수 매도 두 개 클릭하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얼만큼 많이 팔고 얼만큼 많이 샀냐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앞자리 숫자가 다르잖아요. 지금이랑 다르게. 이때는 막 8이나 7이 기본적인 숫자인데 지금 5로 바뀌었잖아요. 매수도 똑같을 거예요. 이때는 엄청 많이 샀는데 앞자리가 7이나 8인데 요즘 앞자리가 5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는 거예요. 아, 개인들도 지금 사고 파는 게 좀 시원찮아졌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매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이랑 금액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제 이 정도 샀죠. 아, 어제 물량이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을 했잖아요.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겠다. 그러니까 매수를 눌러보면 이 정도로 샀잖아요. 매도를 눌러보면 이만큼을 판 거고. 그럼 생각을 좀 해보죠. 음, 만약에 지수가 음봉이었으면, 아예 그냥 가정을 안 하고 있었던 일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제 순매수를 보면 이만큼을 산 거예요. 엄청 많이 샀죠. 어제. 보시면 이만큼을 샀어요. 음봉에서. 그러니까 그 기관, 투신, 이런 애들이 다 던진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되니까 순매수, 순매도. 어제보다 오히려 더 샀고, 어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근데 수량은 웃긴 게 오히려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왜 마이너스냐? 어제의 물량이 잠시 반등하니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수량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금액 자체는 그 전부터 갖고 있던 물량을 많이 판 거죠. 양봉 1개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개인들이 진짜 살기 힘들구나. 이게 조금만 반등을 해도 모든 물량들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애들이 물량을 더 샀어요. 그러니까 계속 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조금만 반등해도 다 갖다 판 거예요. 뭐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타하는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일단 그런 개인들의 물량이 일단 많으니까 조금만 반등을 해도 개인들이 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어, 주가를 올려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히려 기관하고 투신, 보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외국인 이런 애들은 오히려 주식을 갖다 팔았어요. 근데 개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개인들이 만든 양봉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량은 많이 샀는데 금액은 오히려 팔았다는 건 그 전부터 물량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만든 양봉이니까 여기 보시면 투신 애들이 오히려 많이 팔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간 중에 금융투자랑 투신 애들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사모펀드 애들이. 그러니까 오늘 그 상승한 거 자체가 어, 개인들이 만들었던 거죠. 개인들이 사고 팔고 그냥 혼자서 별의 짓을 한 거죠. 그러, 그러면서 거래량이 는 거예요. 보시면 이 순, 금액으로 바꾸고 순매수 보시면 겨우 526억이지만 매수를 보시면 엄청 많잖아요. 어제보다 오히려 더 샀어요. 근데 웃긴 게 어제보다 오히려 더 많이 팔았어요.
이 조그만 양복 캔들에.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 내일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이긴 한데, 어, 이게 막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단기 반등이란 뜻이죠. 뭐 내일 양봉으로 만들어도. 뭐 내일 양봉으로 만들면 뭐 엄청난 투매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크다고 장담할 수 없는 장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매매하는 걸 좀 조심을 해야겠죠. 무조건 양봉 나왔다고 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캔들이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하고 금액만으로 거기에서 순매수, 그냥 매수, 매도. 그러니까 음, 수량, 금액, 순매수, 매수, 매도를 보면은 총 6개를 보고 그리고 차트까지 보고 그 제가 얘기했던 6개를 다 대입을 해가지고 차트에 다 녹여내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건 원래 제가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거잖아요. 뭐 알려드리면 뭐 그래도 돈이 많이 깨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한 힌트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거를 유출하고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유튜브 보고 막 배우고 책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저 혼자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매일매일 보면서 분석을 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책에도 없거든요. 유튜브에도 절대 없고.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제가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거 보는 법은 매일매일 그 연습해 보시고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말하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제 말빨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거 보는 법을 알면은 뭐 선물할 때 선물하는 사람들도 뭐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선물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시가총액 볼 때 에코프로, BM이 뭐 상승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인데 제가 뭐 알테오젠 썰을 얘기해 드리면 보시면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거거든요. 얼마냐? 더 밑에까지 하면 25,000원에서 이까지 오른 건데 10배가 올랐죠. 근데 50만 원까지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어때요? 아이고 여기 쌍봉 보이죠? 여기 보시면 쌍봉 보이죠? 근데 그냥 쌍봉이 아니라 매끄럽잖아요. 엄청 매끄러워요.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점 축소하는 걸 보셔야 돼요. 뭐 3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도 30만 원까지 갑니다. 한 번 더 슈팅을 할 수는 있어도 슈팅은 아니겠죠. 슈팅이라기보다 한 번 더 들어 올려줄 수는 있어도
여기선 팔아야 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도박에 가깝죠.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를 뭐 10억을 샀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10억을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10억까지 살 돈이 있으면 회사를 왜 다니겠어. 그냥 집에서 주식이나 하지. 그러니까 25만 원 근처까지 가면은 무조건 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장을 예측을 해서 뭐 매매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개인들, 기관들, 한마디로 개인들하고 세력들의 어, 포지션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지수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지금 테마의 포지션은 지금 테마가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전력 쇼티지, 뭐 삼성 공조에서 나오는 뭐 그리고 그 냉각 그리고 뭐 이것저것 많잖아요. 뭐 여름이니까 뭐 아이스크림 그 실적 뭐라 뭐라 하고 뭐 조미김 얘기하면서 뭐 음식 같은 거 뭐 보이적으로 올리고 막 이번엔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전력이랑 막 이것저것 다 움직였잖아요. 한 바퀴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사이클이라고 하죠. 테마의 사이클이 한 번 다 돈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겠죠. 거기서 단기 반등이 나올 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갈 테마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쏠리는 테마가 뭐냐면 음, 제약이에요. 제약, 바이오. 그럼 주식하면서 평생을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제약 바이오의 테마가 들어왔다. 이런 거는 주식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테마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한마디로 바이오 테마는 뭐 갈 데가 바이오 테마밖에 없으니까 그 거기서 단타를 좀 치면 되겠죠. 그리고 스펙주랑 그 다음에 뭐 신라섬유 같은 뭐 유통 비율이 적은 품절주라고 하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 이런 쪽으로 좀 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주식이 하락을 할 땐 그 안에서 다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게 꿈과 희망을 먹는 이야기 같은 걸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하락을 할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로 주가를 슈팅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이클이 한 바퀴 다 돌았다 이러면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나 뭐 스펙주, 신규 상장주 이런 걸로 뜨는 거죠. 그럴 땐 무조건 보면 다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지켜줘가지고 안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전하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와도 뭐 좋아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음봉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바닥이 나온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줄고, 바닥에 만든 자리는 거래량이 늘고 그 이후 거래량이 줄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든 바닥의 자리는 거래량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에 불과할 수도 있다.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투자자별 매매를 보고, 그러니까 투자자별 매매를 볼 때 순매수를 해서 수량, 금액 이거 딱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한 개 한 개씩 다 클릭을 하면서 캔들과 같이 이 스토리를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죠. 이거는 제가 만든 시장 지수를 보는 법이에요. 뭐 그거 말고도 많은데, 뭐 궁금하시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답해 드릴게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말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얘기하면 몇 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